통고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장이 이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통고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세관장, 네, 관세청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통고처분 세금 조세 포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통고처분을 할까 말까는 이거는 그 재량 행정청의 재량이다. 재량이고 통고처분 안 하고 그냥 바로 고발 뭐 이렇게 해도 뭐 공소시효가 부적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1번 판결 요지였고, 이제 여기서 갖고 왔던 그 판결 요지는 2번 판결 요지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라거나 이렇게 착오했던 게 사정은 이런 건 용서해주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대로 내용 그대로고. 그다음 D급번 증인인으로 성선한 이상 이렇게 하면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끝에가 다르죠. 기대할 수 없다면이 아니고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형사소송법에는 증언 거부권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로부터 이게 탈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네가 진술을 했어? 그러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지.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아니 그냥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가 이걸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거면은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할 거면은 그때는 제대로 된 진술을 해야지. 그쵸? 아예 네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는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네가 스스로 그걸 포기하고 입을 열어서 만약 거짓 진술을 했다? 그때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겁니다. 네. 리을 형법 제16조는 벌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인식하고 이런 경우다. 정당한 이유라는 거는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행정청에 알아보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보고 법령을 이렇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 능력과 사람마다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하면 이 진지한 노력이라는 건 그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그건 개별적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행정법에서 맨날 나오는 내용. 스스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했다?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 줄 수가 없겠다. 당연히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된다. 변호사 집단하고 네, 다른 집단하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죠. 네. 문제 11번 책임 능력. 여기가 지금 책임론이었는데 지금 한 문제 더 나오네요. 책임 능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 상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반드시는 아니에요.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서 참고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그 감정을 거쳤다고 해서 그 전문가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사가 그냥 참고를 하는 것 뿐이고, 예,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거다. 위법이 아니다. 맞는 거고.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피고인의 정신장애 내용 이렇게 한 다음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판단한다는 거 인정된다면 그 당시 심신상태로 판단이 되면은 무죄를 선고해야겠죠.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경우라도 심리장애 심리하지 않지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이 경우에는 위법인 거였죠. 충동조절 장애. 이건 다 판례 보고요. 3번 틀렸어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일으켰다면 아까 지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그거죠.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뭐 이거 책임 안 전다고 하면은 뭐 다들 편하게 술 마시고 뭐 사람도 죽이고 음주운전도 하고 뭐 맘대로 그런 게 가능해지죠. 말이 안 되죠.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한 경우에는 당연히 감경을 할 수 없다. 온전히 다 처벌받는다. 다 맞는 내용이고. 3번만 보겠습니다. 2006년도 판례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하는 거는 정상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분노 조절 장애는 뭐 누구나 다 있죠. 다 그냥 참고 사는 거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나는 성격이 원래 더러우니까 나한테는 이런 거 요구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지 같으니까 나한테 사회의 법을 준수하는 걸 요구하지 마.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래도 그러려니 해.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모든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싶으면은 당연히 법을 준수하고 다 그래야죠. 너만 성깔이 있냐? 나도 성깔이 있다. 그렇지만 다 참고 사는 거다. 그런 거죠.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원래 조금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네, 뭐 그런 거를 네,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이 성격적 결함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것이 매우 심각해가지고 이건 거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심신장애와 유사하게 어떤 고려를 해보겠다 이거죠. 네. 이거 판례는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을 판례고 피고인은 이런 거에 비추어가지고 원심 판결이 객관적 정신감정을 통하여서 자세한 정신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사안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법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연이었겠죠. 네. 그래서 약간 지금 그냥 어떤 그 성격이 단순히 그래 나 성격 더러워 충동 조절 장애 있어 분노 조절 장애 있어 그 정도가 아니고 아 이거는 약간 그 병적인 문제다. 이거는 정말 뭐 그 정신과 의사의 상담이나 어떤 약물적인 치료나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그런 이거는 병이라고 봐야 되는 뭐 어떤 그런 정도에 있었던 사안이었던가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객관적 감정 기관을 통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봤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심 판결이 했기 때문에 그건 위법하다라고 했던 사례였습니다. 12번 공범과 신분. 이거 읽으면서 딱 보면은 이제 그 떠오르는 판례들이 있죠. 저는 공범과 신분하면 처음에 딱 당연히 배임죄가 떠올라요. 근데 이게 2번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 되게 그 뭔가 약간 쾌감을 느낍니다. 약간 이렇게 이제 문제만 봐도 무슨 지문 뜨겠다라는 게 이제 막 그 예측이 되고 그게 이제 딱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 묘한 승리감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성취감 이겼다는 느낌 약간 예. 딱 공범과 신분하면 딱 그 저기 배임 딱 떠오르죠.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신분이 없는 자는 그 단순 과형에서만 단순 배임으로 처단한다. 그대로 딱 나왔죠. 예.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였고 1번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 도박 방조가 해당하는 거고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도박 방조도 하고 네, 뭐 둘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박 방조보다는 당연히 본인이 도박을 한 게 더 형량이 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습 이거는 여기 흡수된다. 그래서 포괄해서 1죄로 상습 도박죄로 처벌을 하겠죠. 네. 도박 방조보다는 도박이 더 센 거니까 맞는 내용이고 다 공부하면서 다 한 번씩은 다 봤던 한 번이 뭐야 뭐 지겹게 봤던 판례죠. 이건 배임 이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2차에서 네. 그냥 달달달달 그냥 이제 그냥 떠올라야 되는 판례고 3번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의 권리 행사 그게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건 딱 읽자마자 그 판례가 떠오르죠. 그 자물쇠 비밀번호 변경한 거 예, 아버지가 아들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은 그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거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시켜야 돼요. 내 물건을 손상시켜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물건이 아니고 남의 물건이 아니고 내 물건을 손상시켜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해서 아들이 그 자물쇠 번호를 바꾼 거는 그 자물쇠 그 부동산 그게 아들 거가 아니죠. 아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범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아들한테 교사했던 권리행사 방해죄를 교사했던 아버지 또한 권리행사 방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가 없죠. 네, 정범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 판례였죠. 최신 판례. 이것도 뭐 그 최신 판례 그 나온 이후로 2023년도 판례인데 그 이후로 무수히 나오고 있죠. 고의가 없어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죠. 네, 맞는 내용이고 4번이 틀렸나 봅니다. 협의의 공범이 일종의 교사범인 전범이 공범 종속성설 네, 다수설이죠. 선언하고 있으므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31조 1항이 우선하에 적용된다. 이거 뒤를 바꿨네요. 네, 31조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33조가 우선하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신규 업종으로 외우거든요. 신규 업종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해가지고 한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보다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행위자, 사람 인적 기준으로 한다. 네,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위자, 인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은 그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